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 파트에서 질산화라든지 탈주라 미생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뿌리옥박테리아 질소 고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뿌리옥박테리아와 콩과식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상리공생한다라고 했고요. 이번에 보시면 한쪽 생물만 이익을 얻고 다른 생물은 피해를 입는 걸 기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콩과 식물과 뿌리옥박테리아는 대표적인 편리공생, 한쪽만 이익을 얻는 게 아니죠. 그래서 둘 다 이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콩과 식물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의 산물을 공급을 해주는 거고, 뿌리옥박테리아는 질소원을 공급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둘 다 이익을 얻는 상리공생의 예이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식물은 빛을 서로 빼앗고 동물은 먹이나 생식질을 서로 빼앗는 현상을 경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리공생, 편리공생, 경쟁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질소 고정에 해당하는 뿌리옥박테리아와 콩과식물은 상리공생이다. 이렇게 고쳐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13번 볼게요. 1차 생산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1차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생산자가 식물이라고 보면 이런 식물들, 즉 생산자의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그 광합성 작용으로 아니면은 어떤 광합성이라는 것은 화학적으로 합성을 하는 거니까 빛을 이용해서 영양분을 합성을 하는 거니까 그때 생성된 그런 화학 합성에 의해서 생성된 에너지가 먹이로 이용되는, 그러니까 먹이의 형태로 이용되는 그런 유기물의 형태로 고정되는 비율을 우리가 1차 생산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차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1차 생산자에 의해서 주로 식물이에요. 단위 시간당 면적의 생물량이 생산되는 속도를 우리가 1차 생산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1차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차 생산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합성에 의해서 생성된 그런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유기물의 형태로 고정되는, 먹이로 이용되면서 유기물의 형태로 고정되는 그런 비율을 말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 광합성이랑 좀 연관을 지어서 보시면 되겠죠? 그럼 광합성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산화탄소랑 그다음에 물을 이용해서 산소를 발생시키고 포도당 같은 그런 영양물질을 합성하는 작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이용한다라는 광합성 작용을 알고만 있으시면 문제는 쉽게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측정법, 산소측정법, 엽록체 측정법, 광합성이랑 관련이 있는 건 산소 측정, 엽록체 측정이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측정법이어야 해요. 참고적으로 1차 생산력 측정하는 방법은 문제상에 제시된 조건 이외에, 선지 이외에 첫 번째로는 수학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수학법 같은 경우에 이제 1년생 식물이나 아니면 경작하는 식물들을 가지고 얼마만큼 유기물이 고정되는지, 먹이에 의해서 유기물이 고정되는지, 면적당 생물량이 생산되는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산소 이용한 산소 측정법이 있고, 선지 순서대로 볼게요. 세 번째로는 엽록체 측정법.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산화탄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측정법이에요. CO2 측정법.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얼마만큼 흡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생산력이 더 증가할 수 있잖아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광합성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측정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pH법도 있어요. 광합성 작용을 하면 할수록 pH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잖아요. 그쵸?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면서 pH가 올라가는데 그럼 pH 변화나